안녕하세요. 오늘 그 미술품 유통 채널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K아티스트 아트 컨설팅의 변지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술 시장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통적으로 작품을 만나고 소장하기 위해 찾던 갤러리나 뮤지엄이나 이런 다양한 공간들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몰, 그리고 뭐 패션 브랜드, 그리고 조각 투자나 렌털 서비스까지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 팬데믹 이후에 많은 변화 중에 가장 큰 이런 변화의 주체는 저희 MZ세대입니다. MZ세대 자체가 워낙 온라인 이용에 굉장히 용이하고 SNS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항상 데일리로 활용을 하다 보니 이런 젊은 층들의 유입이 백화점에서 특히 일어나는 많은 그 구매 활동을 굉장히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미술을 다루고 있는 갤러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적인 갤러리들 지난 아트바젤 스위스에서 저희가 가진 컨버세이션에서는 전 세계 탑 갤러리에서도 온라인 담당 디렉터를 따로 선정을 해서 평상시 갤러리 웹사이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공간이나 어떤 그런 지역의 한정을 넘어선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더욱 많은 신진 작가들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백화점 얘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저희가 이 백화점이 새로운 주체로 대두되기 이전에는 아트페어가 사실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활발히 이제 그 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MZ세대의 대두 자체가 백화점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고,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젊은 층들이 이 공간을 꾸미는 역할에 있어서 아트 퍼니처나 미술품 소장을 통해서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트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컬렉터들이 어떤 그 아트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뭔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좀 컬렉팅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면, 이런 백화점에서 새롭게 컬렉팅을 시작하는 그런 컬렉터들은 본인이 소장하고 싶은 가치에 대해서 투자라는 성향에 켜서 어찌 보면 저희가 그런 어떤 이머징한 작가들, 젊은 작가들을 본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 백화점의 어떤 그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 MZ세대에게 백화점 측에서 미술 전문 인력을 영입을 해서 어떤 큐레이션된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제 푸시앱을 통해서 어떤 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볼 수 있었고, 이와 같은 현황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개되었는지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차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갤러리 1차 시장, 그리고 옥션과 같은 2차 시장을 떠나서 N차 시장인 백화점, 홈쇼핑, 유통, 패션 업계들이 이런 타 산업 분야들이 저희 미술 시장에 진출하면서 어떤 현황을 이루어내고 있고 또 목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 5월에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1조 시장을 잡아라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최근 팬데믹 동안 국내 미술 시장이 한 2배 정도 아주 급성장을 경험을 하면서 국내 미술 시장 규모가 1조를 바라보는 그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역시 또 이런 타이밍에 저희 이제 9월에 있을 키아프 프리즈 공동으로 열리고 있는 아트페어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고, 서울이 지금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서 저희가 어떤 시장을 더 넓히고 컬렉터들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시장 주체가 대두되고 있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그 중에서 백화점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롯데, 그리고 신세계, 현대, 현대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넘기질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몇 장을 넘어갔는데. 이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화점에서 그 샤넬 대신 미스폰 오픈런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재미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그 브랜드들이 빠져나간 공간에 그 손님들의 동선, 그 쇼핑 동선을 따라서 미술품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백화점 방문객이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양한 이제 소비층이
경쟁이 존재하다 보니 다룰 수 있는 그 미술품의 어떤 영역도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로 같은 작가부터 또 어떤 밴드 잔나비의 앨범 커버로 인기를 끈 신진 작가 콰야까지 아주 다양한 작가들을 한 번에 선보일 수 있는 장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또 다가가는 이제 소비자층에서도 컬렉터가 되기 전에 이제 갤러리나 아트페어에 가서는 아무래도 좀 처음에 그 진입에서 문턱을 좀 여기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백화점에서는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듯이 작가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고 가격을 또 물어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쉽게 새롭게 시작하는 컬렉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화점에서 이렇게 아트 비즈니스 부서까지 신설하면서 이렇게 아트 시장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백화점이 이렇게 아트를 다루게 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그 하이엔드 럭셔리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미 각 백화점이 설립 시점부터 갤러리를 가지고 또 전시 공간을 가지고 어떤 그 브랜드 마케팅 차원 그리고 이벤트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또한 이렇게 급선장한 아트 사업을 강화하게 된 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줄어드는 다른 이제 국가만의 매출들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으로 또 역할을 하고 있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백화점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한달지 아니면 이제 웹사이트 자사 몰을 이용해서 어떤 타겟된 고객한테 또 선별된 정보를 전달한달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미술 시장의 주체인 MZ세대가 고가 아이템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런 백화점의 전략들이 시장의 현황과 잘 맞아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을 이제 기존 그 기사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요. 온라인 쇼핑몰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아트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이전에도 백화점은 이미 2020년부터 그 문화센터 등을 운영을 하면서 문화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이미 대중에게 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의 이미지,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트 갤러리를 꾸준히 운영을 해왔고 사실 그렇게 그 어떤 관람의 이제 차원을 넘어서 현재는 경험의 콘텐츠로까지 아트를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 아트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자체 이제 빈 공간을 활용한 갤러리 사업 육성 도모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센터에는 이제 미술 강좌, 아트테크 강좌들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많은 그 연사들이나 강사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의 유통 채널을 이용해서 가장 파급력이 큰 아트 프로젝트들을 실현하고 전략을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롯데백화점부터 지금 이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년도에 롯데 쇼핑센터 설립 시에 이미 롯데 화랑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2018년에는 잠실 에버뉴엘 쪽에 롯데 뮤지엄을 개관을 해서 알렉스 카츠나 바스키아 같은 아주 굵직한 해외 작가들의 전시를 단독적으로 이뤄왔습니다. 작년 2021년에 이제 갤러리 사업 강화를 위해서 아트 전문 인력을 영입을 해서 더 이상 이제 행사나 경험 중심의 이제 아트가 아니라 판매 중심의 아트로의 변화를 공격적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활동만 봐도 전 6개 지점에서 온오프라인 갤러리로 100여 점을 점시했는데 무려 20% 이상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은 작품들에 집중하다 보니 전분기 대비 매출 거의 4배 증가하는 그런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의 이제 가장 꽂힌 고객 관리,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아트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에 띕니다. 소수의 고객을 위한 초청 행사를 기획을 통해서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달지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구매를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기반의 큐레이션 그리고 그런 정보를 온라인에서 내보내고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3월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롯데쇼핑 ESG 프로그램으로 리조이스라는 제목의 전시와 함께 연례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유명 여성 작가 한 30명 정도를 조우하는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백화점에서 의미 있고 퀄리티 있는 전시를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상반기 최대 규모 국내 아트페어인 아트부산 기간에 위성페어를 개최하였습니다. 언제나 미술계에서 위성페어의 어떤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백화점이 주체가 돼서 시그니 호텔에서 아트 퍼니처와 어떤 그 미술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페어를 개최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본점에서는 이머징 아티스트 전시를 통해서 백화점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도 선사한 적이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백화점 최초로 단독적으로 가진, 현대백화점에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페어들을 가졌지만, 단독적으로 기획한 이 페어에서는 박서본 선생님의 알레시 한정판 와인 오프너와 김창렬 작가의 뱅앤올루슨 협업 작품을 선보여서 뭔가 아까 MZ세대의 특징인 어떤 리미티드 그리고 또 신제품을 처음 만나게 하는 특별한 경험도 선사했고요. 이 아트페어에는 현재 그 청담동에 오픈을 한 아시아 최대 갤러리 탕 컨템퍼러리가 또 참여를 하는 등 상당히 퀄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서 네,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어떤 야심찬 플랜들을 이미 매체에 노출하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음식 브랜드와 함께하는 컬라보 전시랄지, 또 계열사가 소재하고 있는 동남아나 홍콩 등지에서도 아트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혀서 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사실 신세계백화점은 업계에서 이 백화점마다 이런 아트 비즈니스 자체도 그 어떤 백화점의 DNA를 그대로 담은 방향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요. 66년 본점에서 백화점 최초 미술공간 신세계 갤러리를 오픈했고요. 2020년부터 이제 강남을 리뉴얼하면서 아트 스페이스 공간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술품 전시, 판매, 중개, 임대 컨설팅까지 이제 정관을 추가를 하면서 사업 목적에 대한 특별한 확실한 의지를 밝혔고요. 올해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NFT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서울옥션에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이런 그 지분 인수 과정 끝에 자사 앱에서 디지털 갤러리를 오픈해서 모바일 경매를 진행하는 등 그 누구보다 MZ세대를 타겟한 어떤 젊고 혁신적인 부분의 아트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들은 그 성향에 있어서도 상당히 젊은 세대를 타깃하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지난 1월에는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에서 관련된 미술 전시를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NFT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피지컬, 실물 작품과 피지컬 투 디지털, NFT를 비교하는 전시를 열어서 굉장히 앞선 형태의 전시를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85년 압구정 본점을 개점했을 때 갤러리를 가지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 미술관을 2015년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 공간도 가지고 있고 연간 100회 이상 다양한 전시를 이룩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자체 갤러리를 운영하고 또 아트페어를 꾸준히 여러 점포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시 기획을 담당하는 큐레이터를 내부에 오랫동안 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다른 백화점들과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프라인으로 벌어지고 있는 외부 아트페어를 백화점 안으로 이동을 시켜서 프리뷰 기간을 가지는 어떤 또 신선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사실 더현대가 오픈했을 때도 AA 무라카미라는 또 해외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경험을 가지는 공간이 있었는데, 체험형 전시들을 꾸준히 오픈을 해서 고객 방문 증대를 꾀하고 있고요. 또 작년 9월에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별해서 선보여주는 어떤 편집화되어 있는 그런 아트 페어들, 전시들을 꾸준히 다수 백화점 지점에서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인기 아트페어의 프리뷰전을 백화점 내에서 가졌다는 부분이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더현대에서는 저희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난 어반 브레이크, 그리고 대구점에서는 국제 대구 아트페어, 그리고 바마,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마 프리뷰를 또 여의도 더현대에서 열어서 많은 분들이 지역과 어떤 그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아 백화점 사례를 보면요. 아무래도 압구정 그 명품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강남 일대에 있는 갤러리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팝업 형태로 여러 갤러리의 작품들을 모아서 편집속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근 갤러리들의 주요 작가들의 마케팅의 장이 되어서 굉장히 서로 의미나는 좋은 모습, 상생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홈쇼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홈쇼핑의 경우에 아트테크나 NFT를 타겟한 다양한 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 지금 MZ세대에서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마케팅들이 여기 보이시는 대로 헝거 마케팅, 래플 마케팅입니다. 사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드럼 마케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 한정된 타이밍에 한정된 시간 내에 그 작품을, 신제품을 선보여서 이제 이 제품들이 어떤 그 리세일 시장에 나가게 되는 그런 MZ세대들의 어떤 리미티드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마케팅인데, 수프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래플 마케팅은 저희 이제 해외 그 어떤 유명 신진 작가들을 다루고 있는 갤러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인데, 어떤 추첨을 통해서 작품을 소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헝거 마케팅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작품을 굉장히 염원하게 만드는 상황을 말하는데, MZ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런 리미티드 어떤 제품이나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 없이 마케팅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제 젊은 작가들에게 어떤 시선을 주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쇼핑 역시도 유통망을 이용한 다양한 미술품 판매 경로를 모색해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 모바일 TV L-라이브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아터테이너들을 연결을 해서 예술품을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김지희 작가의 작품이 오픈 1분 만에 열 몇 개의 작품이 판매가 되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요.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구석 컬처관이라는 이제 재미있는 이름으로 큐레이션된 다양한 아트 컨텐츠나 소식들을 전달을 하고 있어서 어떤 큐레이터, 오프라인 큐레이터 이상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롯데 홈쇼핑뿐만 아니라 CJ 온스타일이나 현대 홈쇼핑 역시도 아트 리빙 상품이나 프린트 베이커리와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다채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세계가 아까 그런 앞선 그런 이노베이티브한 방식의 이제 전시나 작품을 보인 것처럼 온라인 쪽이나 면세점 쪽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sg.com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뒤에 말씀드릴 작품 대여 서비스 오픈 갤러리, 그리고 에디션 작품 판화를 다루는 아트앤에디션이나 프링크 베이커리 등과 협업을 해서 8개 편집 브랜드의 작품을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는 편집 샵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지난 1분기 매출을 작년 동기간 대비 93% 거의 100% 가깝게 성장하게 된 이제 방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이런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백화점과 면세점과 이런 SSG와 별도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백화점에 있는 많은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 오던 굉장히 트렌디한 비즈니스를 하던 곳인데, 아무래도 고객 DB가 이제 MZ세대에 이제 국한돼서 많은 소비가 나다 보니 역시 아트를 빠뜨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업계 최초로 미술품 온라인 판매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작년 10월에 김창렬 작가의 작품을 또 1시간 만에 판매하는 좋은 성과를 얻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큐레이션된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아트 빌리지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런칭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미술계에서의 어떤 효과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내 유망 작가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신세계 면세점 역시 2021년 8월에 온라인 면세점 모래 미술 작품을 소개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점 8층에 아트 스페이스를 오픈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소개되는 작가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웨이보나 위챗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이런 한국 작가들이 세계 시장으로 알려지는 데 큰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미술 시장이 이러한 다양한 그 시장에 대해서 N차 시장에 의해서 저변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좀 전에 그 이재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어떤 조각 투자를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작년부터 한동안 전 세계 미술관, 갤러리, 경매장들이 온라인으로만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요. 명화를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뮤지엄에서 감상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동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생활 속에 이미 녹아들어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사실 재미있었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트바잘과 금융기업 UBS가 발간한 아트마켓 보고서에서 MZ세대, 전 세계 주요 10개국 고액 자산가 그룹의 밀레니얼 세대가 작년 예술작품 구입에 2억 5,900만 원 정도로 평균 소비해서 전체 세대 중에 최대 액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 MZ세대가 앞으로도 이런 미술시장 발전에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활동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조각 투자 부분은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영컬렉터들이 작품 소유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유 경제, 어떤 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됩니다. 이런 MZ세대의 어떤 구미에 맞는 작품 이제 소장의 방식인 조각 투자는 취향의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희 예전 세대에서 중시하던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의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소유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클리어하다는 또 면들이 있고, 경매보다는 낮은 투자금이나 수수료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업체들의 성장은 앞으로 다양한 핀테크나 은행이나 증권사 등 매체에서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제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면서 성장 발전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작품 렌털 서비스 또한 이에서 빠질 수 없겠는데요. 오픈 갤러리와 같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3개월마다 작품 교체를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새로운 방향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장기로 대여하고 구매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층이 증가해서 많은 매출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대비 45%의 상당, 주문 건수도 26%에 따르는 증가를 보았다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제 주체,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 몰까지 다양한 시장 주체자들이 생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전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어서 앞으로 이런 그 아트 시장의 글로벌화를 맞아서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을 저희가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흡수해서 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변지혜였습니다. Wow.